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입니다. 유카와 교코 지음 송수영 옮김 넥서스 비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의 자기 선언에 관한 책으로 성공과 불을 부르는 강력한 자기 암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은데요.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안경을 쓰고 있다. 나는 여자이다. 나는 장남이다. 나는 세일즈맨이다. 나는 콩을 좋아한다 등과 같이 객관적인 특징을 적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생을 추구하며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견실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운이 나쁘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등과 같이 비관적인 내용을 쓰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의 직장은 온통 바보들 뿐이야와 같이 인생이나 주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그 불만이 불씨가 되어 항상 불안을 느낍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어차피 내게는 무리야. 분명 실패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이나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 날을 보내는 동안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분명 주변에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파인데도 어차피 무리야, 어려워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비관적인 대답만 가득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센스가 있는 편이다. 나는 미인이다. 나는 솔직하다. 나는 영업에 소질이 있다처럼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뜻이 높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평소에 머릿속에 그려둡니다. 그래서 점차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또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밝은 말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의사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내 친구는 뭐뭐이다, 내 아내는 뭐뭐이다, 내 아들은 뭐뭐이다 등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주어로 해서 20개씩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 안의 최고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후에 나는 뭐뭐만큼은 최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전국 최고의 영업 실적을 올렸다. 개근상을 받았다 등 최고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되도록 많이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고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모모에서 최고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뭐뭐에서 최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에 몰두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선구자나 개척자로서의 성공 체험을 새롭게 인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나는 뭐뭐에서 최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뭐뭐에서 최고 목록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꿈이나 목적을 말할 때 10년 후에는 40살이 되면 언젠가 등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이루고 싶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에 혹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꿈도 많습니다. 10년 후에는 내 집을 짓겠다라는 소원이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꿈과 목표의 난이도를 미리 정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꿈과 목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이 간단히 풀리기도 하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난관을 겪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대한 레스토랑과 같다. 그리고 자기 선호는 레스토랑의 메뉴이다. 메뉴는 가능한 많은 것이 좋고 주문을 하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리에 따라 완성되는 시간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많이 주문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점심시간에 빨리 식사를 마치고 싶어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요리를 주문했는데 뒤에 주문한 사람의 요리가 먼저 나왔던 일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나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기한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5년 후가 아니면 힘들 거야 나 아마 10년은 걸릴 것 같아 하는 식의 생각은 자신의 일방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꿈이라도 내일 바로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기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큰 꿈은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꿈을 세분화해 이를 선언하고 달성하는 데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은 스스로 성장하는 체질을 유지하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꿈이나 목표를 세우다 보면 대부분 중요해 보이는 항목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분화해 보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생활 태도를 표어처럼 자기 선언문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보다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몸 관리를 잘한다. 나는 혈액이 깨끗하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적극적이다. 우리 집은 매우 깨끗하고 아늑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매일 50회 이상 하고 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 7시에 출근한다. 나는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인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표어처럼 만든 자기 선언문은 실천이 쉽고 자칫 조바심이 날 때 지나치듯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덧붙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능력을 자기 선언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나는 행동력이 있다. 나는 친화력이 있다. 나는 창의력이 있다. 나는 발상력이 있다. 나는 판단력이 있다.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나는 리더십이 있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 나는 공정하다. 나는 정의감이 강하다. 나는 자금 조달력이 있다. 큰 꿈이나 목표를 세분화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이 자기 선언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에 빠지거나 중심을 잃고 헤맬 때 되돌아보면 해답이 찾아지는 나만의 룰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기 선언은 평소에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자주 이야기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선언하는 상대를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고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욕적으로 꿈과 목표를 밝혀도 그런 일은 무리야, 절대 불가능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전례가 없는 일이야 등 부정적인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우리의 전의를 꺾어 놓을 뿐입니다. 따라서 삐딱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겐 자기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말해도 좋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뛰어난 인재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자기 선언문을 써놓고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또는 서로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때까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새로운 대비책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자세입니다. 나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 사례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담을 물어보면 글쎄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네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상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고민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그 순간 바로 궤도 수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항상 샘솟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는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강정선 옮김 페이지 2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삶의 지혜, 철학, 불변의 조언을 담았는데요. 400여 년 동안 사랑받은 인생의 고전 속에는 현실적이면서도 삶에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편씩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삽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습니다. 행운이 부를 때는 주저 말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자신의 운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질보다 운에 더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때가 한참 지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운을 기다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행운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면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용기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불운이 닥치면 그 불운이 더 번지기 전에 과감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불운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불운이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습니다. 악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덜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 강한 악마가 슬그머니 동행에 들어올 것입니다. 카드 게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은 자신의 패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이 게임 막판에 들고 있는 최고 카드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오래지 않아 이기기 때문에요. 우리는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천천히 쌓아 올린 지성에 성실함이 더해지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준비 없이 시작합니다.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지체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느려져 그만큼 신속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민첩함은 행운의 어머니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이나 권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여줄 게 너무 많으면 내일 보여줄 게 없어지는 법입니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참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감출 수 있습니다. 찬란한 시작보다 평범한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행운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즐거움의 문이지만 나가는 문은 슬픔의 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의 찬사보다는 유종의 미를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보통 불운한 사람은 시작할 때는 운이 좋지만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할 때 찬사를 받는 것보다 나갈 때 평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들어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만 나가는 손님은 차가우리만큼 속히 내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면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원래 타고난 성향 때문이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든 변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일관된 사람은 신뢰받기 때문에 능력도 빛을 발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깊이 고민한 후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매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의 지성은 매일 다르고 의지는 더욱 들쑥날쑥 변합니다. 따라서 운도 갈팡질팡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해라고 했다가 오늘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적당히 쾌활한 성품은 결점이 아니라 재주입니다. 쾌활함은 조금만 더해져도 모든 일에 흥미를 돋웁니다. 뛰어난 사람은 이 같은 유머를 즐기기에 모두의 호감을 삽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자신의 위엄과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쌓다 보면 그냥 웃고 넘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농담과 같은 재치를 발휘해 난감한 상황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하고 쾌활하게 끌고 가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법입니다. 소문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의 눈은 악의적이고 무리의 혀는 비난을 일삼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하나라도 퍼지면 고귀한 명성에 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흠집은 이름표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다 결국 위험에 빠뜨립니다. 보통 소문은 결점이나 우스꽝스러운 면이 발견되면 시작됩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자가 사소한 일에 악의적인 소문을 추가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과실보다 사악한 혀에서 나오는 교묘한 비웃음이 명성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소문으로 나락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신을 그만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사에 침착하고 경계하여 추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이런 불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문을 바로 잡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쉬운 법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입니다. 위가 크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그릇도 크다는 뜻입니다. 큰 그릇을 소유한 사람은 행운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과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의 크기가 원래 작거나 훈련이 부족해서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운이 오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고통받습니다. 감당 못할 명예를 얻은 사람은 여유가 없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위태롭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행운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며 소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소한 일을 크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소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크게 버립니다. 호사가들은 매사에 호언장담하며 사소한 일도 문제 삼아 분쟁을 조장하거나 비밀을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말썽이 될 만한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시해도 될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뜻입니다. 호사가들은 정작 무시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초기에는 크게 벌어진 일을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이 매듭 지을 수 없어집니다.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은 그냥 두어야 한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진이 사나운 날이 꼭 있습니다. 이런 날은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어도 두 번만 해보면 오늘이 일진이 사나운 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라서 사람이 항상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이 운이나 때에 따라 좌우됩니다. 완벽함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고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도 때에 따라 적게 발휘되는 날이 있고 많이 발휘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의 결과가 좋으려면 때를 잘 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결과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잘 타면 무슨 일이든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최고조에 이른 기지와 재능을 칭찬받고 행운까지 상승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기회를 움켜쥐어야 합니다. 사소한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민한 사람은 사소한 조짐만으로 행운의 날과 불운한 날을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입니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섭니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합니다. 승리하더라도 잃을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요. 말과 행동으로 복덕을 완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지혜롭게 말하고 명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말은 지성의 표식이요, 행동은 심장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귀한 심성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행동의 그늘로 명성을 전하는 사람보다 명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행동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은 삶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행동은 오래가지만 말은 제 아무리 훌륭해도 곧 사라집니다. 행동은 생각의 열매이며 지혜로운 생각에 건실한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리 작은 불행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행운의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듯 불행도 각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행운과 불운은 항상 함께할 동료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운이 따르는 자와 어울려야 합니다. 행운은 행운을 감당할 사람만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모든 일에 불운을 달고 다닙니다. 또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조차도 불운으로 바꿉니다. 불운이 잠들어 있을 때는 깨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불운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완벽한 행복이 없듯이 완벽한 불행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룹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제때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때에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해야 할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때 왼쪽으로 돌며 하는 짓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서 하게 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야 하는 일을 즉시 알아차리고 기꺼이 행하기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매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상냥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관리하여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야 합니다. 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손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타인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자질인 셈입니다. 인기는 운의 문제지만 기술이 있으면 더 큰 효과를 거둡니다. 타고난 매력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매력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기술을 잘 이용하면 호감을 높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드럽게 삶을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